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성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캐논의 1DX 마크 3라는 카메라를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캐논의 플래그십 카메라인 풀프레임 카메라이고요. 가장 고급의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의 출시는 2020년 2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판매 가격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일전의 영상에서 캐논 1DX 마크 3의 출시 가격은 85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예판을 시작을 하고요. 판매 가격은 869만원 정도의 가격에 예판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판의 선물은 어떤 건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1DX 마크 3의 인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DX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바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1DX 마크 3의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이 카메라의 간단 스펙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 이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의 언제 사야 될지, 어떤 시기에 구매를 해서 넘어가야 될지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에 대한 제품의 간단 스펙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DX 마크 2의 2016년 버전의 마지막 2016년 버전 이후로 출시된 1DX 마크 3라는 플래그십 카메라이고요. 화소는 2000만 화소고요. 듀얼 픽셀 CMOS A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라이브 뷰시에 AF를 잡는 것을 듀얼 픽셀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기존의 1DX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듀얼 디직 6 플러스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디직 X라는 새로운 영상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디직 6에서 7 넘어갈 때는 G7X 마크 2 같은 경우나 800D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디직 7을 사용했고요. EOS R이나 6D 마크 2 아니면은 M50 같은 경우에는 디직 8 엔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C로우라는 파일이 들어가면서 화질은 같지만 용량이 작은 이런 C로우를 선택을 할 수 있겠고요. 고감도 노이즈가 좋아지고요. 또한 동영상 시의 AF라든지 동영상이 훨씬 더 좋고 AF가 사진을 찍을 때도 AF가 좋다는 장점이 있게 되는데요. 이번 새로 출시된 영상 엔진 디직 X 같은 경우에는 캐논의 가장 최첨단 기능의 디직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기대를 하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요번 캐논 루머스에 따르면 EOS R 마크 2 같은 경우에도 디직 X 엔진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들어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사용해 볼 일이 있다면 디직 X의 엔진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20장의 고속 촬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DSLR 모드, 그러니까 OVP 모드에서 촬영을 할 때는 16장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라이브 뷰시에 찍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OVP, 그러니까 EVP로 사진을 찍게 되면 블랙아웃 현상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잔상이 남아서 사진을 찍을 때 약간은 좀 꺼림칙한 경우가 있는데요. 16장의 OVP로 바로 보이는 파인더로 찍을 수 있다는 장점 하나만으로도 기존에 DSLR을 쓰셨던 분들이 미러리스로 선뜻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사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미러리스로 선뜻 못 넘어가는 이유가 OVP와 EVP의 약간 좀 껄끄러움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DX나 아니면 기존의 플래그십 카메라를 DSLR용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나 혹은 5D 마크 3나 마크 4를 쓰시는 분들이 한번 플래그십 카메라를 넘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당 20장의 촬영 같은 경우에는 OVP가 아니라 EVP의 라이브 뷰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대 191개의 하이프레스 AF 센서 같은 경우에는 OVP로 사진을 찍을 때에는 최대 61개의 AF를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번 1DX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거의 한 3배 이상의 AF 포인트, 191개의 포인트를 사용을 하고요. 크로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155포인트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OVP로 찍을 때에도 놓치는 것이 없는 우주 최강의 AF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시에는 최대 5.5크롭으로 크롭 없는 4K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4K 영상은 거의 촬영을 하지 않는데 최대 5.5K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마 어마어마한 용량과
과부하가 걸리는 촬영 편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 5.5K로 업스케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듀얼 픽셀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1DX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액정이 터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스위블 액정이나 틸트 틸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반쪽짜리 카메라 터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DX 마크 2나 1DX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나 GPS의 모듈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GPS나 와이파이 모듈을 구매를 따로 해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1DX 마크 3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앱으로 와이파이로 전송을 하거나 혹은 FTP 서버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게 의아한 게, 이렇게 샘플 사진을 나와가지고 사진이 못 나오는 카메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십몇 년 동안 사진 장사를 하면서 이런 샘플 이미지는 믿지 말아라. 내가 찍으면 이렇게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 이미지는 믿고 걸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이런 작가분들은 10년 전 카메라를 갖고 와도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와 비슷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패스 필터가 기존에는 4포인트 분리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새로 출시한 1DX 마크 3 카메라에는 16포인트 분리를 하여서 색상에 훨씬 더 부드럽고 원색에 비슷한 사진을 낼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모아레나 해상도나 그리고 노이즈 억제에서도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직 X가 들어갔다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이즈 감소 처리와 동영상에서도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 1DX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듀얼 지직으로 해서 6 플러스 2개가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2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기존에 하나이지만 기존 2개에 비해서 최대 3.1배의 연사 처리 성능은 최대 380배로 연산 처리가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상용 감도 또한 기존 1DX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51,200에 100에서 51,200까지 됐다고 하면, 이번에 한 스탑 더 늘어서 102,400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6포인트 분리가 되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카메라보다 이 1DX 마크 3가 색감이 조금 더 밝고, 그리고 기존의 이 붉은색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믿고 거르는 샘플 이미지들, 이거는 어떤 카메라로 찍어도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우 패스 필터로 색과 밝기를 충실하게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런 모아레 현상이 났었던 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상력도 원본으로 100% 확대를 했을 때에도 약간은 이렇게 뭉개지는 사진이 있다면 조금 더 선명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HEIF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 애플을 써서 이 애플의 사진을 에어드랍으로 해서 아이맥으로 사진을 옮겨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상한 확장자의 파일이 있네, HEIF라는 게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기존의 JPG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8비트의 422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비트, 그러니까 8비트와 10비트는 그냥 단순히 2의 비트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8에서 10비트가 됐을 때는 수치상으로 4배의 점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JPG보다 훨씬 더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8비트의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던 반면에, 이것도 10비트 HDR이 되게 되면 모아레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넓은 DR을 가질 수 있고요. 색 영역도 BT2020이라고 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훨씬 더 넓은 BT2020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JPG 이런 식으로도 훨씬 더 되고요. 10비트 풍부한 10비트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1DX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을 찍을 때 어느 정도의 이 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있었는데, 이게 거의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단축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느끼지 못할 만큼의 블랙아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진을 찍으실 때 집중을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메모리 카드의 체계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1DX 마크 II 같은 경우에는 CF 메모리 카드와 C패스트 메모리 카드가 들어갔었는데요. 이 CF 익스프레스 카드는요, 기존에 생긴 거는 XQD의 메모리 카드 생겼는데, 이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C패스트의 메모리 카드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훨씬 더 빠른 스피드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 카메라의 이 메모리 카드를 아직 판매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메모리 카드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28기가 같은 경우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4, 5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ITR 센서 이 측광과 이게 기본적으로 오디마크4 같은 경우는 10만 정도의 픽셀이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거의 한 4배 정도가 늘어난 40만 픽셀의 RGB IR 센서가 있기 때문에 AF가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뷰파인더 사용 시에는 AF가 컨버터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0/400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조리개가 100mm에서는 AF를 하게 되면 3.5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7이기 때문에 AF가 먹혔어요. 하지만 8이 넘어가면서부터 AF가 안 되기 때문에 400mm에서는 AF를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조리개 8까지는 OVF에서는 AF가 가능하고요. 라이브 촬영에서는 조리개 11까지도 AF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백사 같은 경우에 컨버터 2배를 촬영을 하고 라이브 뷰 촬영을 하게 되면 조리개가 11이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AF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라이브 뷰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6의 AF 저조도 형상에서도 초점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라이브 뷰에서 인물 동체 추적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AF가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인식과 동영상 시에서는 눈동자와 얼굴 인식이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영상과 사진을 찍을 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크롭이 없는 4K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F 익스프레스 메모리 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시그마 FP라든지 아니면 여타 블랙매직이라든지 파나소닉 S1H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비트레이트 수의 영상을 빼냈을 때에는 외부 외장 레코더가 필요했었는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크롭이 없는 4K 60p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내장 메모리 카드에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영화 쪽에서는 쓰기는 어느 정도는 어려울 수 있지만 방송가 쪽에서는 캐논을 많이 쓰고, 그리고 C300이나 C500 이런 카메라가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카메라로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고퀄리티의 화질이 나오는 영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계 쪽에서도 아마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장점인데요, RAW 동영상 내부 기록과 MP4 동시 기록인데요. 예를 들어서 RAW 동영상을 기록하게 되면 사진이 초당 만약에 24프레임 한다 그러면 사진이 막 찍히는 RAW 사진이 계속 찍히게 되고요. 하나의 메모리 카드에서는 이렇게 찍히고, 또 다른 메모리 카드에서는 C 로그를 이용해서 H264 코덱으로 MP4 동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도 같은 영상을 찍지만 듀얼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찍을 때 이 메모리 카드가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 메모리 카드가 뻥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함을 이게 듀얼 메모리 카드로 동시에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꼭 저장을 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행사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방송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거만큼 좋은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인 미디어 촬영의 효율을 높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인 미디어 촬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촬영이나 개인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1DX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EOS R이나 아니면은 M50 이 정도 수준이 딱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무게는 한 80g, 90g 정도 가벼워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그네슘 합금 바디에 실링 처리가 잘 돼 있어서
비를 맞아도 상관이 없고요. LPE19 배터리로 기존의 1DX 마크 2의 배터리보다 약 2배 이상의 동일한 상황에서도 더 많은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LPE4N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있긴 한데요. 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연사가 안 나오거나 촬영 시간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땐 LPE19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를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DX 마크 2를 갖고 있는데 1DX 마크 3를 넘어가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질문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1DX 마크 2 카메라의 컷수가 5만 컷 이상, 그러니까 10만 컷 이상을 촬영을 충분히 하셨고, 그리고 더 이상 이 내가 미련이 없다, 그리고 사용한 기간이 2년이 넘었다, 이런 분들은 1DX 마크 3를 갈 의향이 있다면 바로 그냥 정가에 예약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컷수가 5천 컷인데, 10,000 컷인데,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DS 마크 3를 굳이 넘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1인 미디어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1DX 마크 3 카메라까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DX 마크 3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869만 원 정도의 판매가 될 거라고 곧 캐논에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에 바로 구매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저렴하게, 그러니까 이벤트 선물을 받고 예판으로 달리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고요. 금전적으로 좀 저렴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한 3개월 이상, 그리고 최대 6개월 이후부터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DX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1DX 마크 3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